이렇게 어젯밤 늦게까지 국민의당 박선수, 김수민 의원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됐는데요. 들으신 것처럼 법원은 검찰이 재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향후 두 의원에 대한 수사 계획 전망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정군기 홍익대 초빙 교수와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또다시 재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네, 법원의 판단 어떻게 보십니까? 예, 두 번째죠. 예. 첫 번째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예. 그다음에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된다. 근데 어제도 똑같은 내용으로 법원에서 예. 기각을 했는데 방어권 상당히 굉장히 포괄적이면서도 피의자들의 국회의원 신분을 많이 고려한 듯한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 기각이 됨으로 해서 검찰의 이 어떤 권위라는 게 또 한 번 또 훼손이 되는 이런 결과가 와서 앞으로 이제 검찰이 이제 어떻게 또 진행할 건지 주목이 됩니다. 예. 예, 사실 두 번째로 청구한 이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결국 이것이 국민의당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러니까 검찰이 무리수를 뒀다. 예. 물론 이 영장이 한번 청구됐다가 이게 기각당하면 재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청구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이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검찰에서 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 자체 상당히 신중을 기하거든요. 예. 그리고 한 번 또 기각당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새로 이 청구를 하려고 하면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물론 검찰이 이야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조직적 증거 인멸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이야기를 예. 했는데 문제는 국민의당에서 가면 그 조직적 증거 인멸이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우리 당 전체가 나서가지고 그러면 지금 마치 지금 이 피의자들의 피의자 혐의를 받고 있는 의원들 도끼에서 우리가 조직적으로 뭔가 인멸하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사실을 내놔라.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못 내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부지검에 방문했던 국민의당 율사 의원들이 아주 강하게 추궁을 했대요. 그러니까 당시 서부지검에 있는 부장검사가 거기에 대해서 약간 조금 잘못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이 지금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보고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영장이 지금 다시 기각됐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예.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아마 상당한 검찰에 대해서 공세를 강화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아무래도 또다시 이제 기각이 되면서 검찰로서는 좀 치욕적이다 그런 상황일 텐데 그 두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검찰이 보강 수사를 통해서 혐의를 뒷받침할 추가 증거를 확보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인지는 드러났습니까? 예, 예. 차 교수님은 박지원 원내대표의 비대위원장이죠. 얘기를 통해서 검찰이 상당히 예. 증거가 없이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는 식의 말씀을 하셨는데 예. 또 언론 보도에 나온 말이죠. 1차에서 이제 기각을 당하고 검찰이 또 얼마나 망신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2차 준비를 하면서 상당히 증거를 많이 수집을 했다고 합니다. 예. 이런 얘기를 했죠. 박준영 의원 건과 함께 이번 총선에서 가장 큰 선거의 범죄 행위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국민의당 안에서 조직적인 어떤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 해서 증거도 확보했다는 거예요. 통화 내역도 확보를 하고 해서 자신 있게 이제 신청을 한 걸로 돼 있는데 결과는 또 기각이 되고 이렇게 해서 과연 그럼 검찰의 이 구체적인 증거가 앞으로는 어떻게 나타날 건지 이제 기소 과정에서 나타날 텐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1차와 2차의 재판부의 기각 내용이 똑같다는 거예요. 예.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예. 도주의 도주의 우려가 우려가 없다. 이건 없다. 항상 예.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국회의원들은 당연한 거죠. 근데 굳이 이런 얘기를 밝힐 필요가 있는지. 그다음에 방어권 차원이 에서 피의자들을 구속시킬 필요가 있지 없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는데 제가 궁금해가지고 어젯밤부터 이제 방어권 차원에서 법제를 한번 뒤져봤어요. 예. 피의자들이 구속되지 않으면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명문화되어 있는지 쭉 찾아보니까 예. 그게 없더라고요. 그냥 두루뭉실하게 피의자들은 어떤 수사를 받을 때나 체포될 때 자신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어떤 명문 조항에서 방어권이 필요하다 이런 게 없어서 재판부의 어떤 물론 재판부의 판정 항상 판결 결과로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나 이런 부분도 좀 더 자세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아쉬움 좀 들었어요.
네, 사실 검찰 측에서는 이번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새로 밝혀진 혐의는 없지만 구속 수사는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오히려 검찰이 부메랑이 될 거라는 이 의견이 나오고 있죠. 예, 뭐 아마 그 지금 그 영장이 재청구됐을 때부터 사실 국민의당이 아주 그 뭐 전체 당의 그 생명을 걸고 정치 생명을 그렇죠. 걸고 지금 예.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 그 영장이 그 재기각되고 난 뒤에 이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그 SNS에 올린 글을 보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필성 국민의당이 이겼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제 생각 상당한 검찰 개혁에 대한 드라이버를 걸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사실 이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검찰이 이번에 영장을 재청구한 것이 예를 들면 새로운 뭐 추가적인 무슨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나와가지고 이걸 해서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를 해서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의 유불리를 다툴 때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겠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또 다른 정치적인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의혹, 그리고 또 지금 진경준 검사장의 예. 비리,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또 검찰 관련된 홍만표 변호사의 정관예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지금 이제 국민의당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비롯한 검찰 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강한 대책들을 내놨거든요. 예. 결국은 이러한 정치적인 행보를 제동을 걸기 위한 하나의 이 국민의당의 검찰 개혁에 대한 재갈 물리기다 그렇게 규정을 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지금 이제 이 국민의당이 주장한 대로 일단 지금 영장이 지금 기각이 됐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우리가 도저히 칼자루를 쥐었다. 그래서 아마 강력하게 검찰에 대한 여러 가지 개혁 조치들을 아마 시행하지 않을까. 강하게 압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어제 기각 소식이 들리자마자 그렇지 않아도 이제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 검찰이 즉각적인 반성과 사과를 촉구한다. 이렇게도 또 말을 했거든요. 예, 예. 박지원 원내대표가 바로 또 트위터에 올려가지고 예. 그 표현을 했는데 저는 국민의당이 어제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좋아할 게 아니고 또 예. 검찰을 마구 몰아붙일 게 아니고 좀 더 냉정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물론 박지원 원내대표도 지금 본인의 문제도 이제 해결이 돼가지고 굉장히 그 요즘 사법부에 대해서 신뢰도 쌓이고 검찰에 대한 서운한 감정이 있겠습니다만은 국민의당도 언젠가는 집권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검찰을 아껴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지금 검찰이 그 부패 문제, 진경준 검사장이라든가 우석의 의혹 등 여러 등등으로 인해서 많은 그 국민들 신뢰를 잃어버리는 건 사실인데 그러나 그건 검찰 일각이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묵묵히 일하고 있는 많은 검찰 조직이 있거든요. 예. 그 조직을 싸잡아가지고 어떻게 그 비판을 했냐면은 어제는 검찰 치욕의 날이다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공당의 대표가 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국민의당이 좀 더 그 이번 사태를 그 마음적으로 반기더라도 표현에서는 좀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고 신경 써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이 선거 관련한 이런 그 어떤 범죄는 국민들의 세금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사실은 의혹을 일으켰다는 것만 해도 사실은 국민들한테 반성을 해야 될 이런 얘기거든요. 또 그 새누리당하고 현평차를 보면 예. 새누리당도 홍보비를 그 어떻게 뭐 무상으로 받아가지고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데 새누리당보다는 상당히 그 혐의가 중합니다. 예를 들어서 리베이트를 받아가지고 그 리베이트를 다시 허위 보전을 해서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털어간 겁니다. 예.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런 점에서는 그 새누리당과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그 이번 그 사법부의 판단이 마음이 흡족하더라도 검찰에 대한 표현이라든가 이런 걸 좀 더 신중하게 국민을 보고 가는 그런 국민의당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이제 무리한 수사를 한 검찰을 향해서 맹비난했었는데요. 교수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아까 우리 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국민의당이 어제 영장이 좀 재청구됐다 기각됐다 해서 이 사안이 마치 국민의당이 승리한 것처럼 예.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지금 구속영장 청구라는 건 사법부의 예비 판단인데 사실 본 게임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 그 재판정에서 사실 유무죄를 아주 치열하게 공방을 벌일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일단 영장을 두 번이나 검찰이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검찰에 대한 개심죄를 지금 적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아까 강력한 드라이브를 건다고 했는데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문제뿐만 예. 아니라 어제 지금 그 영장이 그제 영장이 재청구됐을 때 이 국민의당이 뭐라고 그랬냐면 공직자 비리수사처 TF를 검찰개혁 TF로 바꾸겠다. 검찰 전면에 대한
이 개혁으로 맞서겠다는 거였거든요. 그걸 넘어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우병우 수석의 의혹 부분도 예. 아마 제 생각에는 우병우 수석의 사태를 넘어서서 아마 특별검사를 요구할 가능성도 크고요. 또 하나는 새누리당도 지금 이제 조동원 전 홍보본부장이 지금 이 혐의를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검찰에 대한 수사를 강하게 요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지난번에 나왔던 청와대 정무수석과 친박 실세들이 이 특정 지역구의 그 후보자를 예. 지역구 변경하라고 압력을 가한 녹취록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의 수사를 강하게 압박하면서 전면적으로 검찰에 대한 올코트 프레싱을 하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국민의당은 지금부터 이제 본선 게임이 시작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조금 선제적인 이를 좀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더 검찰에 대한 이 개혁을 강하게 더 촉구할 것 같습니다. 예, 이 검찰이 애초에 그 박선수, 김수민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이번 그 총선 선거사범 100여 명 중에 가장 혐의가 무거운 이 3명,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을 포함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이 검찰의 이 선거 범죄에 예. 대한 의지는 뭐 좋다고 봅니다.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왕주현 사무부총장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그 어떤 그 수사에서 구속의 여부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예. 구속됐다가 무죄 받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가 돼가지고 감옥에 가는 사람도 많고 우리 국민들이 좀 어떻게 보면 이 성급한 면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미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속 여부에 많은 초점을 두고 이 구속됐다 그러면은 유죄가 돼가지고 벌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뒤는 몰라라 이렇게 하는데 예. 이번에도 이제 구속되느냐 마느냐가 굉장히 또 그 이번에 이슈가 됐는데 왕주현 사무부총장이 또 구속됐다는 걸 생각하면은 저는 국민의당이 이렇게 쉽게 검찰에 대해서 그 뭐 승리라든가 이런 표현 또 몰아붙이겠다 치욕의 날이다 이런 표현보다는 좀 더 고개를 숙이면서 우리 앞으로 그 진실이 밝혀질 텐데 그 왕 사무부총장이라든가 이런 일부 당직자들이 잘못된 문제는 정말 국민들한테 죄송하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자숙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그렇죠. 예. 이런 모습으로 이제 가는 게 좋을 텐데 검찰과 맞서는 모습 또 검찰이 뭐 그 구속 여부가 뭐 기각이 됐다고 해서 예. 앞으로 기소 상태에서 뭐 할 일을 제대로 안 한다 이런 조직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검찰의 이런 순수한 의도가 지금 검찰의 어떤 그 환경을 볼 때 매우 그 환경이 안 좋다는 거죠. 진경준 검사장이라든가 우수석 의혹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찰 개혁 문제 때문에 예. 검찰이 지금 뭐 국민들의 신뢰를 뭐 전혀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의지를 내비치는 자체가 예.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 이런 면에서 참 우리 검찰의 사실 우리 검찰이 이게 권위가 훼손되면 우리 국민들의 권위가 훼손되는 건 그렇죠. 마찬가지인데 예. 참 어려운 문제라고 보고 저는 우리 정치권이나 우리 검찰이나 이번 수사를 정말 그 정정당당하게 잘 해가지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네. 받는 이런 그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세력 모두가 말이죠. 그렇죠. 네. 예. 예, 검찰의 신뢰가 조금 떨어졌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검찰 측에서 이후 수사가 어떻게 진행돼야 한다고 보시나요? 저는 뭐 향후 추가 수사는 사실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속영장을 지금 청구한 이유는 결국 피의자들이 신병을 확보해서 예. 사실 피의자들 신병을 확보하면 마음대로 하는데 검찰이 이 구속 기간 중에는 검찰이 마음대로 검찰청이 불러서 조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역 의원 신분이고 이분들을 다시 불러서 소환해서 조사하기 위해서 거의 지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수사는 힘들 것 같고 지금 당장 검찰이 지금 현재 역점을 둬야 될 부분은 공소유지라 일단 기소를 할 것 같은데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를 해서 재판을 열었을 때 공소유지를 어떻게 잘해 나가서 이 유죄를 입증해내느냐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 부분에 기소까지 해가지고 만약에 무죄가 나왔다는 경우, 예. 이 현역 의원들이 무죄를 받을 경우는 그 정치적 후폭풍은 지금 현재의 영장 재청구에서 기각된 그거는 그 범위를 훨씬 넘어가는 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아마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유죄를 받아내기 위해서 아마 조직의 그걸 걸고 명예를 걸고 아마 강하게 대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마찬가지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 구속영장 재청구가 기각됐다는 거기서 만족할 수 없다는 거죠.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만약에 이것이 유죄가 되면 아까 정 교수님 말씀처럼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 사건은 국민의 혈세를 지금 현재 이래 허위 보전에서 예. 받아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권 정당의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 양측 간의 싸움이 본격 예. 시작됐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문제고요.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 20대 국회의원 중에 처음으로 당선 무효 사례가 됐습니다. 네. 어떤 상황인가요, 이건?
예, 예. 김종태 의원이 그 뭐 청송 그쪽이죠. 상주 이쪽에 그 지역 그 재선 의원인데 예. 이번에 선거를 하면서 그 부인이 말이죠. 부인이 이제 그 어떤 사람을 통해서 뭐 면책이라고 합니까? 그 조직책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조직책들한테 한 2명한테 300만 원씩 주고 또 수행원한테도 300만 원을 줘서 지금 이제 그 기소가 돼가지고 받았는데 참 이런 그 우리가 선거 사범 중에서 가장 그 중히 여기는 것이 이렇게 그 금품 수수 행위고 예. 그다음에 뭐 그 음식물 대접 행위인데 예. 이게 보통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아주 그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국회의원 한 사람이 이렇게 쉽게 그 했을까? 근데 제 생각에는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그 조직을 갖고 있으면서 본인이 믿는 사람한테나 아마 이런 식의 그 어떤 그 금품도 뭐 주고받을 생각이 되는데 그 면책 정도가 되고 하면은 아주 그 친밀한 관계였지 않겠습니까? 근데 뭔가 틀어져 가지고 이게 이제 금품 수수 행위로 다시 그 고발이 되고 이런 과정에서 드러났는데 부인이 그 기소가 돼서 이런 그 300만 원 이상 예. 벌 받고 그 금고형 이상 형을 받으면은 바로 이제 의원직 상실로 이어지는데 앞으로 이제 그 2심, 3심이 남아 있죠. 2심, 3심에서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굉장히 나쁜 그 죄질의 그런 그 범죄 행위다. 예. 우리가 지금 이 2016년 이 그 현대 개민 시기에 아직도 돈을 주면서 사람을 쓰고 하는 이런 행위가 그 선관위를 거쳐서 법원에까지 가서 판결을 받고 있다. 이런 좀 아쉽고 다만 이제 이 김종태 의원의 선거구를 제가 한번 들여다봤어요. 예. 이게 합쳐져 가지고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선거구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 이게 지금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가 있는 김재원 의원 지역구입니다. 김재원 의원을 이긴 거예요. 말하자면은 상주에서 청송을 가기 위해서는 한 3시간 걸린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 정도 지역구를 관리하다 보니까 뭐 이런 불상사도 터지지 않아 생각되는데 어쨌든 변명의 여지는 없는 거죠. 국회의원이 부인을 시켜가지고 조직책들한테 돈을 줬다. 뭐 앞으로 이제 또 2심, 3심 가야 되겠지만 이런 점에서 좀 정말 아쉬운 선거사범 행위가 여당에서 나왔다. 여당 반성해야 될 부분이죠. 네. 네, 사실 국민의당에서는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당선 무효 사례가 줄줄이 이어질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지금 그 박준영 전남지사 예. 전남지사를 역임했던 박준영 의원이 지금 또 영장 실질 심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또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지만 그리고 뭐 지금 이제 국민의당을 넘어서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20대 국회의원 그때 총선이 끝난 직후에 검찰이 밝힌 바에 의하면 이 당선자들이 총 300명이지 않습니까? 300명 중에 101명이 입건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혐의가 있어갖고 검찰이 내사를 벌이고 있다는 건데 지금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 98명 정도가 지금 수사 중이라고 그럽니다. 한 6명 정도, 그러니까 지금 아까 101명 중 3명 정도는 지금 혐의를 벗었고요. 근데 이 지금 그 한 90명, 거의 100명에 가까운 부분, 지금 국회의원들이 지금 수사 대상에 있는데 19대에 비교하면 19대 당시에는 79명이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거의 30% 가까이가 지금 증가된 수치거든요. 네, 늘었네요. 근데 이제 19대 때는 79명이 그 수사를 받아가지고 그 중에 30명이 기소됐습니다. 30명 기소돼서 그 중에서 당선 무효형까지 받은 사람이 10명입니다. 10명인데 만약에 지금 이제 20대는 30%가 늘어났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20대도 만약에 이 지금 19대 비율을 따지고 한다면 10명이 넘는 한 11명까지도 아마 당선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뭐 지금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이제 정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만 문제는 이런 부분들이 또 선거가 벌어지고 하면 이 결국 보궐선거 하려면 또 국민 혈세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지금 그럼 혈세가 들어가고 나면 그러면 지금 보궐선거를 유발한 사람들이 그럼 자신의 선거 비용 이때까지 보존받은 부분을 내놓아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 의원님 상실한 분들이 또 선거 비용 보존받은 걸 안 내놓고 있대요. 지금 이 관계당국 조사에 의하면 한 80% 정도가 돈 없다, 못 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도 지금 이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실질적으로도 필요해 보이는군요. 앞으로도 또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고, 네, 국민의당 박선숙, 김수민 의원과 정치권 이슈들을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